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네. 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최욱 씨? 아니 오늘 방송이 조금 걱정이 되고. 왜요? 제가 화가 날까봐. 화가 날까봐? 네, 너무 좀 우리를 분노케 한 사건이기도 하고. 네네네. 자, 잠시 후에 저희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죠, 박창진 사무장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한참 논란이 됐을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사실 이제 또 그 사건에 관심 갖는 분들이 없어요. 없어. 사실은 그때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남는 거는 땅콩 그리고 조연아 씨 머리 스타일. 딱 그 정도밖에는 기억이 안 남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꾸준히 다뤄야만, 왜 무슨 뭐 기업들의 갑질 같은 것도 한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불매운동 했다가도 뭐 다 또 사 먹고 이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방송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서 잠시 또 전하는 말씀. 네, 참고로 우리 맘마이스는 대한항공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 배포 없어? 아니, 왜?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협찬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면 콜. 대신에 비싸게 받을 거예요. 고객 중심의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보험을 많이들 뭐 한 3-4개씩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작 보장을 받을 때는 내가 이 보험금 그렇게 많이 냈는데 제대로 뭐 받지도 못하네,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에서는 10원 20원 차이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져 고르는데 네, 이상하게 보험은 더 비싼데 그걸 안 따져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고모가 가입하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보험으로 최저가 시켜줍니다. 네. 보험 다이어트를 권해드립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올보넷, 올바른 보험입니다. 올보넷 검색하시거나 혹은 뭐 카카오톡에 올보넷을 친구 추가하시면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불편하다, 뭐 전화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1670-7639 1670에 7639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맘마이스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게스트분을 모셔야 될 텐데, 네, 오늘 게스트는 정말 극진히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들 알고 계신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한 3년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과연 원 위치로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 한번 오늘 제대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와, 잘생기셨네. 잘생겼어요. 아니 뭐 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지. 너무 잘생겼어. 동정표가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귀공자가 나와갖고 아까 뭐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했는데 이상해져 버렸어. 당분간은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이렇게 깎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좀 헬스하게 좀 메이크업을 좀 하시든지 해서 네. 불쌍해 보이게 좀 해주세요. 너무 월급맛이다. 제가 하는 일이 또 그렇습니까? 서브에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본격적인 이런저런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제가 일전에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떠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은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네. 네. 정신적인 이제 여러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핵폭탄 같은 일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건강해지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지금은 한 60% 정도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요. 정상 상태 100이라면 한 60까지는 올라오셨구나. 아직도 이제 네. 정신과 약이라든지 치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렇죠. 그 이전에 없었던 일이니까.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까지는. 잘 나갔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네. 평탄했죠. 네. 그러니까 사무장은 사실 네. 모두가 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승무원분들 가운데. 그렇죠. 저도 네. 동기가 한 3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 네. 그 뭐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좀 비율이 더 낮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아. 네. 그 사건 전에는 뭐 아주 특별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그렇진 않으시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지내오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 회사 생활 내부에서는 어떤 전조가 좀 있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런 큰 사건 벌어지기 전에 뭐 그 회장 일가에 뭐 갑질들이 워낙 심해갖고 언젠간 저 한번 터지겠다 뭐 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콩 전에 뭐 좁쌀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이 전조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네. 글쎄요. 전조는 뭐 제가 느낄 만한 위치에 없었다고 할 수 네네. 있으니까 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네. 하나 이제 제가 그 조연아 씨의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과정을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4년 12월이죠. 네네. 그때로 그러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전해에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잠시 제 직위를 박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돼요. 네. 아, 뭐가 있었네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외모가 괜찮다는 이유로 많은 VIP들을 좀 모시는 일들을 그 외모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아무래도 서비스업이 네. 뭐 여러분도 서비스 좋은 장소에 가보면 더 좋은 유니폼에 아니 정영 씨. 네? 아 그거 당연한 걸 물어봐. VIP 왔는데 내가 딱 나가봐. 야 여기가 겨운게 임마 이렇게 욕 먹지. 아니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좋아하실 수도 있죠. 아 좋아할 수 있어. 나보다 좀 못하거나 이렇게. 나보다 좋. 땅콩 어디 없어? 이씨. 그러니까 외모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거 뭐 네.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보다 네. 좀 더 깔끔하고 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잠시 이제 제가 그 일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1년의 징계 기간을 끝내고 다시 팀장 자리를 복귀를 했는데 대한항공 내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패밀리를 KIP라고 불러요. KIP. KI. P. VIP가 아니라 코리안 에어 네, 임포턴트 네, 네. 펄슨이라고. 그럼 해서 회장 일가랑 또 어떤 사람들 정도가 포함됩니까? 그 직계 가족을 직계 가족.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계 가족분들 중에 안 모신 분은 없었어요. 그 이전에 네, 네. 수차례 모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혹시 한 7살 된 애들도 KIP로 들어갑니까? 예, 당연히. 예. 그런 애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들 경영이 전문가들이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이제 입김이 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어떤 지적이 나왔을 때는 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죠. 아니 초등학생이 타도 걔도 1등석이에요? 그 조만한 놈이 그분들의 회사니까 그러시겠죠. 아니 그래서 그 10살짜리가 예를 들면 7살짜리가 1등석이 타면 그 1등석 같은 경우는 승무원분들이 특히나 더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쓰겠지. 적절할지 몰라도 극진하게 모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분들을 모실 때는 그분들의 각자의 취향이라든지 맞춤형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난 그리고 하리보 이제 젤리를 좋아한다면 하리보 젤리 같은 거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준비돼 있고 아, 거기에 열받아. 맞게끔 이제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 네. 모여서 이제 연습도 하기도 하고 연습도 해요? 이야. 20년 이제- 경력의 베테랑인데 연습을 해요? 갑자기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승객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네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이제 제가 비행을 베트남 비행을 갔는데 예. 갔다 오는 비행기에 어떤 이제 승객 한 분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셨는데 중소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비스 관련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도착하시자마자 아침에 회사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박창진이라는 사무장한테 오늘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가 이 대한항공을 몇십 년 동안 이용했지만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다. 아니, 뭘 해줬길래 뭐 하면 그런 전화가 와요? 아마 그냥 뭐 제 외모를 보고 그런 게 아닌가. 그걸 계기로 이제 부서에서 이제 간곡한 부탁을 저에게 하게 됐죠. 역시 너밖에 없다. 역시 그렇다네. 에이스다. 가달라. 지금 상황도 안 좋으니까. 네. 그렇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렇게 스케줄을 바꿔서 네. 아니 근데 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손님 한 명 받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우면 이렇게들 긴장하나?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은 웃기지만 갑질을 하려면 끝이 없죠. 아, 그치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다든지 어떤 행동을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네, 제가 그렇게 탑승을 하게 됐고 음. 네. 뭐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잘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 떨려. 그 1등석에 몇 분 계셨죠 그때? 승무원은 3명 있었고요. 승무원이 3분, 네. 승객은 승객 2분 계셨죠. 1등석에 2명이. 그럼 한 명은 이제 그분이고 네, 한 명은 또 누구예요? 한 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때 TV 언론 보도 몇 번 나왔죠.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셔갖고 한번 이제 타 보려고. 부자는 아니군요. 그분의 경제 상황까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긴 하지. 뭐 승객분을 돈으로 제가 이제 가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1등석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아니 거죠. 세 분이서 2분만 케어하면 돼요? 아니면 세 분이서 뭐 비즈니스도 가고 또? 저는 이제 팀장이기 때문에 네. 전 클래스를 주관하는 거고요. 두 여승무원이 이제 그 2분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였는데 네. 솔직히 이제 저는 그 여승무원하고 그분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서비스를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을 목격하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이후에 이제 보고를 받게 된 거죠. 네네네. 이 회사가 많이 되고 있는 땅콩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신다. 네네. 뭐 사무장을 불러 오라고 그런다라고 이제 이렇게 됐고. 아니 그 보도된 걸 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땅콩을 까서줘야 된다. 원래 이제 땅콩은 아니고 마카다미아 너츠. 마카다미아 이게 또 잘못됐어. 네. 가짜 뉴스였어. 마카다미아. 익숙치 않으니까 같은 이제 너츠 종류니까 뭐 네네네. 땅콩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예, 그걸 이제 봉지채 이제 보여드리고 승객분한테 그다음에 원하시면 까서 다시 드린다가 이제 매뉴얼인데 이분은 왜 처음부터 까서 오질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사정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네. 수차례 너츠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고지하지 않는 개인정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들여보고 그분이 싫다 그러면 서비스를 안 하는 것이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이제 취향의 문제니까. 합리적이네. 예. 그렇게 바뀐 건데 이분은 이제 옛날 서비스 네네네. 방식을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나무라고 뭐 이런 매뉴얼을 보여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상황에서도 이제 태블릿 PC에 있는 매뉴얼을 사무장이 못 열었다. 뭐 그게 이제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알고 공부를 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몰랐던 건 아니고 그게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그 매뉴얼이 바뀐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 매뉴얼 책자는 그때그때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전 게 들어와 있는지 또 수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 많은 책의 분량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지가 바뀐 건 알고 있지만 공지는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고 그건 후차에 여러 이제 공지가 쌓여서 한꺼번에 바뀌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해놨던 그 지시공지 사항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못 믿겠다. 매뉴얼을 내놔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를 개신하게 보시고 더 그렇게 하신 거죠. 본인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내가 틀리다는 게 이제 자꾸 사무장님한테 드러나니까 그게 좀 자존심 상해서.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여승무원을 내리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를 내리라고 했을 때는 그런 면이 있었던
같다라고 네, 네, 저는 네. 생각하고 싶은데 그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아, 내리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당장 내리라고 그러면 두 분은 그럼 뭐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혀 이게 승무원을 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매뉴얼이 없죠.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매뉴얼이 없어. 아 제가 이제 누군가를 내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또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왜 내렸냐라는 이제 댓글 공격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에 들었던 거는 그 20대 여성이 네. 이 비행기를 내려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직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비행기가 도어를 크로즈하고 출발을 하겠다고 한 거는 이 국가를 벗어난 거거든요. 맞아요. 법적인 네. 절차에서도 맞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뭐 그 다음에 또 회사와 관련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런 지금 여승무원을 일단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설왕설래가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네. 비행기는 정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때 이제 출발 대기에서 출발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씩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오히려 저는 네네네. 차라리 내가 내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이 없었어요. 이 여승무원이 내려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연장자고 책임자니까 네네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그 그 폭풍이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어요. 그 여성모는 안 12시간 동안 그러면 조연아랑 같이 온 거예요? 아 그분이 모르겠어요. 저도 전에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또 올 때는 평온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한번 화내고 나니까 네. 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그거에 좀 전문 기자분들이 한번 밝혀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감정적 소용돌이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나.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네. 그분은 앉아 있고 네네. 두 분은 서 있고 네. 무릎을 꿇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뭐 그러기도 했고 또 그분이 일어나서 네. 또 뭐 밀치거나 뭐 아... 내리라고 뭐 사퇴질하고 뭐 여러 그럴 가지 때 일들이 많았죠.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요? 진정해라. 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시라.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드렸죠.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벌써 출발했고 아. 이게 도어가 클로즈했고 또 누군가 내린다는 건 상당히 많은 법적 절차가 있다. 또 비행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승무원들의 역할을 밥 주는 거, 커피 주는 거 이 정도로 네네. 생각을 하는데 더 큰 거는 이제 보안, 안전.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제 몇 명의 승무원이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떤 승무원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네.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한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으니 진정하시라. 회사 도착해서 뭐 벌을 주시면 벌을 받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막무가내였죠. 막무가내.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그분이 기장하고 같이 통화를 하겠다. 내가 아 통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 통화를 해서 널 내리게 하겠다. 이제 어떤 이제 이게 규정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상에서도 이제 그 상황을 파악을 했으니까 네네. 그때 뭐 미리 알아봤겠죠. 몇 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사무장을 대신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이제 내리게 한 아니 거죠. 만약에 일반 승객이 뭐 돈 많은 승객이라고 치죠. 뭐 그 돈 많은 승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 너랑 같이 못 간다. 너 빨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제 매뉴얼은 그분을 내리게 하는 게 맞죠. 원래 매뉴얼대로 하면 네. 그래 날리시는 사람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때의 마인드가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냐. 일부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때 조연아를 내리게 했어야지. 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적인 기업 문화에 있어서 그거는 정말 불가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제 마음속에 일말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이거 말이 안 돼. 그럼 우리 사무장님은 내리셔서 공항에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비행기에 탔다가 땅콩이요 이렇게 갖고요. 이거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출입국 절차에 관련돼서는 저희 직원들이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이고. 다 모르겠어요. 나와 있었구나. 네. 아. 네, 지잡에서. 네, 그다음 이제 제가 그냥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은 네. 이 지구라는 이 표면 땅 위에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정말 한 10km 밑으로 저 지구 어떡해. 안 속에 나 혼자 들어가 있는 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그런 이제 느낌을 그때 딱 받았어요. 그게 한겨울이었고 네. 뉴욕이 상당히 또 춥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기분이 들었고 자 박수 하루 내릴게요.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관련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취하는 유산균과 이별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맞춤형 유산균. 나를 위한 스트레스 적중 유산균.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최욱 씨가 가장 사랑하는 죽도 시장의 과메기. 이 과메기가 성인병 예방도 아주 좋고요. 또 숙취에도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술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이 과메기 안주 반드시 꼭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에 좋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하지 마시고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네. 그리고 초조한 게 이제 제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맛있는 죽도락 과메기 010-9896-8282 010-9896에 8282번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죽도락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 연결돼서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린 맛이 전혀 없고 달콤한 죽도락 과메기였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승객으로 오신 겁니까? 그때도 아니면 또 서비스를 하면서 돌아오신 겁니까? 그때 제가 죄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포승줄에 묶여. 그렇죠. 그때 제가 좀 운명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니까 네. 팀장급 승무원은 비행을 하지 않고 이제 비행을 올 때는 그러니까 업무를 하지 않고 비행을 올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이상을 준다가 이제 그 노사 협력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직원이 이코노미 제일 뒷좌석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요. 잠도 못 잤고 그렇겠죠. 뭐 이게 뭔지 뭐 이렇게 뭐 이걸 따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의 팀장이었던 분이 그때 딱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왜 팀장님이신데 이 좌석을 주느냐.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에 승객이 여유 좌석이 너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직원이 당황을 하시면서 그 공항 소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소장이 좀 이따 나타났어요. 네. 제 이제 팔을 슬며시 잡고 으슥한 대로 이제 막 데리고 가더니 내가 만약에 사무장님한테 어떤 이런 똑같은 대우를 했다가 나중에 위에서 알면은 나한테 무슨 조치가 떨어질지 모르니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처한 이제 이 회사 내에서 입장하고 똑같은데요. 이 공포를 조장할 수 있고 어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발적 복종이 그때부터 일어나는구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그러니 나도 저기 안 엮이기 위해서 묵인하거나 방관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직감을 하게 됐죠. 아 무서울 것 같아. 나는 두렵고. 안 돌아오고 싶을 것 같다. 아, 오면. 집에는 와야죠. 야. 나 진짜 무서울 것 그래서 같아.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공항에서 누가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공항에서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이 네. 이제 나와 있어요? 호출에 이렇게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로 호출을 당해서 가게 되고 거의 밤 뭐 11시, 12시까지 치조 아닌 치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무장님 그땐 네. 그냥 내가 혼나긴 혼났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냥 요대로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고 뭐 그냥 징계 좀 받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갔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크셨어요? 아니면 이건 정말 내가 참을 수 없으니 이건 뭔가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크셨었어요? 그 징계를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충실한 개처럼 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주인의 눈밖에 나오면 안 된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완견의 그 명분이 소명이 없어지는 거잖아. 유기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유기견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라는 걸 아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그냥 충실한 개로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회사의 협조를 뭐 많이 했어요. 제가 국토부 가서도 진술을 회사가 네. 원하는 방향대로 다 했고. 회사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진술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저희 조카가 아침 한 8시쯤 됐는데 울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카톡으로 자기 친구한테 삼촌 관련 찌라시가 나돈다 그래서 받았는데 보고 깜짝 놀랐다. 뭐였죠?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는 동안 네. 지속적으로 많은 여승무원들을 성희롱을 하고 뭐 이제 그때 사진으로 이제 그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시죠? 운동을 안 하시는구나. 저 사람 비하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니 제가 아까 여기서 앞에서 본 거 너무 많이 봐갖고 재밌게 해야 된다는 욕구가 막 상상을 안. 의외로 조윤아 씨가 알고 보면 성격이 좋은 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서 살살 약올리고. 살살 약 올리네. 근데 그 운동하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어떤 계기로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을 훌쩍 넘겼는데 네. 40대 중반 39세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약간 우울증이 그때 좀 왔었어요. 그냥 나이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이제 수단으로 운동을 누가 추천을 해서 계기를 삼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제 바디 프로필이라는 사진을 찍었는데 매해 이제 내가 40살부터 죽는 날까지 그 사진을 찍자라고 하고 이제 쭉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나온 맨몸을 찍었다는 거군요. 네, 그 사진을 이제 그런 카톡이라든지 프로필에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아. 그 사진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체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설픈 일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다수는 네. 우리가 묻힌만 뉴스가 나오고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일단 터지고 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그 이후에 어떤 변명을 맞습니다. 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묻혀서 없어져요. 그래서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일반인인 나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때 다른 지인이 지금 뭐 각 신문사 일면에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실었는데 거기에 박창진 사무장이 뭐 속된 말로 멍청해서 경영자로서 꾸지람을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때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을 하고 있고 내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네.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이야 이게 어쨌다 죽겠어. 장난이 아니에요. 여성 호신용으로도 아주 좋은. 뭐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홈쇼핑 아닙니까? 어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인공지능이야. 여보, 요거 사라. 야, 이 맛에 이 방송하지. 안경수사대가 나와요. 운전면허 땄을 때 그 이후에 황혼해. 통째로 드시게요? 어떻게? 맛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쥐어다가 씨. 이거 가져가도 돼요? 좋은 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국민마켓으로 지금 달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가워라.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팟캐스트로 데뷔를 해서 청취자분들이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 드디어 이제 면세점까지 진출을 했다. 아주 흥겨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이분들도 여러분께 또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네. 아주 규모 있는 설맞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님 중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매주 한 분께 순금, 황금 한돈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한정 수량이 4,000개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2만 원만 구매하셔도요. 네. 4,000개 선물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억 원 상당입니다. 이거를 모두 여러분께 쏘아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궁 대장사랑 또 유산균 사랑, 효소사랑, 뭐 빼사랑 등등 여러분의 대장을 위한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미궁 대장사랑.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몸을 가볍게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복직을 하셨죠? 얼마 만에 하셨죠? 저 1년 4개월 만에 1년 4개월 이제 만에.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저도 몰랐는데 이제 서서히 정신적, 육체적인 질환을 제가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되게 컸고 한동안은 이제 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집 바깥을 나간다든지. 아니 그 이후에 조연아 씨랑 대면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재판에서 봤어요. 그때 봤습니까? 네. 재판할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조연아 씨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도 일말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직접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장이 줬었어요. 법과 관련 없이 재판장님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줬다고요? 약간 정상 참작해 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분이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 대리인에 뭐 이렇게 뭐 반성문을 썼습니다.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의 뭐 저기는 있었지만 말로 이렇게 정말 본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이분은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구나라는 안 돼.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등석 타고 다니면서 하인처럼 부렸을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런데 그 하인
내가 좀 혼냈다고 해서 내가 얘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아마 못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조연아 씨의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뭐 어마어마했겠죠.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변호사 20명 정도가 네. 계속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가령 뭐 제가 물을 마시다가 혹은 물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네.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는 마시다가 했다가 왜 먹다고 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재판에 처음 서봤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20명 가까이 그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분이 제 얘기가 이제 진행될 때는 계속 딴짓을 하시더라고요. 열받아. 조연아 씨가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에 있고 양측에 다 보였기 때문에 봤는데 조금 그때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는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연히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 양반이 그 뭐 보육원인가 뭐 이런데 사회봉사활동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노출됐는데 이건 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것도 우리나라의 언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공정하게 어떤 뉴스나 사건을 다룰 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백화점에서 상품 보여주듯이 그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 감정. 아니 당사자한테는 사과를 안 했는데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무장님이랑 단둘이 뭐 배낭여행이라도 가서 사진 찍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맞잖아요.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합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뭐 챙겨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VIP는 안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뭐 저희가 듣기로 그냥 일반 사원으로 강등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강등이라는 표현은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 심정상 강등이긴 하지만 이제 복직하면서 승무원들은 뭐 여러 가지 자격을 많이 이제 취득을 해야 돼요. 비행기 기종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영어 뭐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같은 건 제가 이제 기준을 다 통과를 했는데. 저희 회사 내에서 이제 영어로 된 방송문을 읽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곧 저희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뭐 will be take off shortly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들인데, 그 이제 영어에서 뭐 발음이 안 좋다, 억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US Today라는 이제 신문사 또 영국의 가디언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기자분들이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한국의 고위 관료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그분들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통역관을 데리고 나오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할 정도면 영어 인터뷰를 이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는 건데 엄격하게 기준을 이제 적용한다는 거가 지금 불합리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라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 측면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제가. 뭐 행정소송 같은 건가요, 그런? 부당한 이제 노동행위라고 이제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의미보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한번 얘기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이제 계기를 좀 마련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소송에 임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도 그러면 저 비행은 하시는 거죠? 비행은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목격담이 이제 이코노미에서 일하는 제 목격담이 올려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화장실 청소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제가. 화장실 청소. 원래는 이제 그런 거는 갓 들어가신 분들이 하시는 일인가요? 일인가요? 이제 수습 단계부터 수습. 밟는 거니까 보통은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그다음에 이제 뭐 상위 클래스로 가고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하고 관리직으로 가게 되고 저도 그 지난 10년 그러니까 입사해서 10년 동안 그런 단계를 잘 밟아와서 나머지 11년 정도를 사무장으로 이제 근무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뭐 비하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자리를 강제로 강탈해 가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훼손이 오지만 타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맞아. 거죠. 그렇죠. 예. 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만연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가치 훼손을 해요. 그게 이제 왕따하고 좀 비슷한 건데 네네네. 그 사람은 왕따가 학교에 한 명이 있으면 이제 시키는 친구들은 몇 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네. 나는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표면화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한 적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한 거예요. 방관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만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특히 노동권, 생존권을 담보로 해서 네. 고용주가 쉽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뭐 1, 2년차 승무원들이 하는 일을 비하했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음해를 하는데 네. 그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그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정리를 하자면은 피해자인 사무장님은 그런 고소 고초를 피해를 겪고 받고 있고 네. 가해자인 조땅콩 씨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항로 변경죄가 네네네. 무죄로 얼마 전에 이제 났는데 그게 항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 네네. 그다음에 형사 뭐 저를 폭행하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유죄. 네,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건데 이거가 좀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엮여 있고 그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항공보안법이라는 거는 비행기가 도를 닿는 순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영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면은 지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가 탔어요. 그분이 이륙하기 전까지 한 10명을 죽였어요. 이륙하고 나서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잡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냥 형사적인 이제 살해 사건만 처벌을 받지 테러리스트라든지 항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법의 근거를 대자면 네네. 이게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한 미국, 영국 언론사도 네네네.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항공과 관련된 법들이 그 이전보다 더 이제 세밀하고 네네. 또 더 정교하게 적용이 됐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국제적인 관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번에 이제 그분이 뭐 복귀의 신호탄인지 네. 성화봉송 아 열받은.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송화봉송 주자로 나섰고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 제가 난 김연아인가 했어. 왜 이렇게 당당해? 이쁘다고? 아니 이제 당당하다고. 당당하다. 네. 당당하다고. 팬심이 역시 있으시죠. 아니 이거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또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새로운 물결이 일겠지라고 하지만 네.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뭐라 그럴까 뿌리 깊은 정경유착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물론 많은 기부금을 냈고 한 게 있겠죠. 근데 그 기부금은 과연 그들의 돈인가? 그 기업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만약에 그 올림픽 그 성화봉송 주자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네. 기업의 제일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선택해서 나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류애를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이 올림픽 정신에. 근데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열받는 일입니다. 네. 네. 아니 그 사실 우리 사무장님이 이제 갑질의 피해자가 됐었는데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연아 씨의 이런 갑질이 딱 한 번만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화봉송 말씀하시면서 뭐 정경유착 이런 단어도 썼는데 어떤 그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 이런 거를 사실 좀 목격한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적인 제가 이제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년간 징계를 먹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계기가 비행기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뭐 이렇게 좌석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에 승객이 없으면 그 수만큼 승무원을 감축할 숫자를 이제 줄여서 비행을 해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코노미 좌석을 끄는 모 국회의원 가족이 퍼스트 클래스를 탑승을 하신 거죠. 이코노미를 끊어놓고 네. 퍼스트 클래스로 갔다고요? 네. 우와. 비즈니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네네. 현역입니까? 아 지금은 아니신 걸로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 하는 이제 뭐 만약에 퍼스트 클래스에 10가지의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를 축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네. 아, 이게 1등석에 오긴 왔어요? 앉아서 계속? 네네네. 다시 이코노미로 안 보내시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오다가 떨어졌군요. 회사 관계자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전에 알았으면 승무원의 조치도 없었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각 공항에는 공항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시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분은 이제 가족들 앞에서 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1에서 100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다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아, 그 와중에 쓰레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분과 그분 사모님의 이제 도가 지나친 서비스 요구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이 한계치에 달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오늘 실은 의원님 저희가 이런 사정으로 승무원이 적게 탑승됐고 저희 업무가 너무 넘치다 보니 조금 양해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소위 말하는 갑질의 이제 시작이죠. 모든 갑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누군지 아냐. 네. 어디서 가르쳐 주나 봐. 근데 이제 두 분이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두 분이라면 그 아내분도요? 네네네. 와, 쓰레기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공항만 도착했을 때 면세점이 없어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보면 도착한 다음에 출발할 때도 있고 도착해서도 면세점이 있어요. 네. 그 편의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착장에 면세점이 생기면 제일 불이익을 받을 곳은 어딜까요? 항공사인가요? 그렇겠죠. 그 기회가 이제 또 그다음 기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그거를 담당해서 좌지우지하는데 모모 씨,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이러는지 아느냐. 아니 그 애들 있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제가 그 2012년도면 대선이 이제 막 이제 대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 그분이 그 야당에 있으셔서 제가 그 야당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 대통령님의 이제 펀드를 그때도 가입했고 이번에도 이제 가입해서 그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당이고 저 항상 지지를 해왔던 당인데 의원님의 말씀은 좀 생경스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당돌하시네.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한테도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좀 뭐 많이 화나신 것 같지만 저도 항상 그 지지했던 당원의 입장에서 이거 좀 이해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도착하자마자
그 분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신 거죠. 조땅콩 씨한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징계가 됐어요. 아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던 거구나. 그리고 계속 내 옆으로 서비스 하라고 그 오더도 내려진 거고. 아 그래서 이제 아. 그 사건을 보자면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좀 특히 이 정치계가 참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분이 느꼈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낙선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해 다른 뇌물죄로 구속이 되셨던 거예요. 아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그 뉴스 보시면서 아주 고소하셨겠군요. 아니 저는 사람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이 아는구나. 하늘이 알아. 생각했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네. 네. 조연아 씨가 그렇게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조연아 씨하고 저하고 뭐 인연이 되게 깊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보니까 또 재미도 있으시고 한데 거기서 그 수모 겪지 말고 나와서 팟캐스트 하나 하세요. 그러면 자리 내주시는 건데. 아 근데 진짜 그 대한항공에 계속 계신 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이걸 내가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더 희망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소명감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내부의 원동력을 받고 있지도 않아요. 제 동료들이 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든지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반응도 거의 없지만 먼 훗날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자발적 그 공포 정치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훼손이나 조작에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발적 복종을 너무 엄격하게 심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겪어보니 저도 그 상황이 있었지만 이게 정말 세뇌와 같은 일이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휩싸여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제 역할에 끝까지 충실해보고 그 다음에 단계는 그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진행자님 한번 찾아가서 제가 멘토로 삼고 근데 죄송한데 팟캐스트를 어떻게 여는지. 근데 죄송한데 제가 조연아 씨 못지않게 갑질이 심합니다. 바로 제가 고소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못 견뎌요. 전화 되니까 지금 맞아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다른 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저는 대한항공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우리 승무원의 어떤 일 자체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것, 승무원들이 이런 갑질을 당해요라고 해서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그게 개인적인 사적인 증오와 이런 감정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무장님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거친 사람이거나 특이한 사람이라서 이런 고초를 겪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냐? 우리도 다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사무장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트 좋았나 봐. 괜찮았어. 자, 우리
한 분만이 아닌 사무장님 한 분만이 아닌 우리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 앞으로 좀 힘이 되시도록 큰 박수로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시아나 항공.